아는 건 많지만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게 적어서 떨어지면 억울하지도 않죠. 그런데 아는 건 더 아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시험에 쓰이지 않는 지식을 너무 많이 쌓았기 때문이에요. 시험 점수를 올리는 건 역설적으로 완벽함을 버리는 데서 나와요. 의대에서 10% 정도 들었고요. 의대를 목표로 하는 200명 넘는 학생들과 공부하고 있고 여러 시험에 수험 중인 분들 컨설팅에 드리기도 했습니다. 시험에 꼭 필요한 공부법을 엑기스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에는 세 가지 핵심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목적 감각, 능동 감각, 순서 감각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 목적 감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아마 공부법을 이렇게 단원별로 분류해서 찍은 강의는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는 뭐든지 처음 배울 때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계가 없고 근본 원리를 모르면 어차피 자기 상황에서 응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원리 세 가지를 중심으로 모든 공부법을 재구성했습니다. 이 시리즈만 잘 보셔도 앞으로 스스로의 공부 방식에 의문이 드는 일은 없을 겁니다. 교재는 이 책으로 진행을 할 거고 댓글 링크에서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적 감각이라는 걸 얘기할 건데요. 이게 엄청 거창한 스킬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관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전달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지식이나 지혜라는 게 언어로 바꿔서 전달되는 순간 그 의미가 불분명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많이 설명하기보다는 예시를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부에서 필요한 목적 감각을 한마디로 하면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 공부의 처음부터 끝까지 염두에 두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지식의 사용처를 알라는 거예요. 이게 내 공부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안 좋은 공부법 중 하나가 기출문제는 가장 고퀄리티의 문제니까 아껴서 풀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출문제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식이 문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는 자료죠. 같은 지식을 배우더라도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공부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기출문제를 마지막에 보겠다는 건 지식의 사용처를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공부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기가 힘듭니다. 가령 태양계의 행성에 대해 공부했을 때 문제에서 태양계의 행성을 순서대로 쓰시오 라고 묻는다면 모든 이름과 순서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해야 하지만 다음 중 태양계 행성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만 묻는다면 태양계 행성이 아닌 걸 골라낼 수 있을 정도로만 공부하면 되죠. 기출문제를 먼저 봐서 이런 경향을 파악한 사람은 이 단원 공부를 10분 만에 끝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출문제를 보지 않은 사람은 모든 행성 이름을 쓰면서 공부하거나 심지어는 모든 특징 하나하나까지도 다 쓰면서 공부할 수도 있겠죠. 노력은 많이 투자하지만 점수로 변환이 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취미로 공부하거나 지식을 넓히는 게 그냥 목적이라면 괜찮은 방법이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잠을 줄여가면서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이 할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예전 영상에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목적 감각의 중요성을 너무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건 많지만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게 적어서 떨어지면 억울하지도 않죠. 그런데 아는 건 더 많은데 점수가 안 나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시험에 쓰이지 않는 지식을 너무 많이 쌓았기 때문이에요. 밑에 댓글분도 얘기하셨지만 시험 점수를 올리는 건 역설적으로 완벽함을 버리는 데서 나와요. 너무 모든 걸 다 공부하려는 생각은 공부량이 많아질수록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까지는 전혀 몰랐다가 의대에 와서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 의사 국가고시 수석 합격하신 분 인터뷰에도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실 자기가 지식의 양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 많은 것 같지는 않다고요. 물론 그분이 겸손하신 것도 있겠지만 시험의 목적에 최대한 부합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비슷한 정도의 지식량을 가지고도 1등을 하신 거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학자의 오류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은 시험 공부의 목적에 맞게 공부해야지 효과적이라고요. 모든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학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시험 점수와 관련된 공부가 뭔지 그때그때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목적 감각입니다. 그런 작은 결정들이 쌓여서 큰 점수 차이로 벌어지게 되죠. 어떤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그 작은 일만 보이고 거기에 온통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을 잊게 되죠. 이 개념을 완벽하게 공부하는 게 목표인지 시험을 잘 치는 게 목표인지 까먹어요. 당연히 시험을 잘 치는 게 최종 목표죠. 그래서 너무 작은 데 몰입되지 말고 다시 멀리서 보면서 궁극적인 공부의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까이서 보다가 멀리서 보기를 반복하는 줌 인아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을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반론이 있죠. 공부는 빡세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얕게 공부하면 큰 코 다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와 관련해서 의견 주신 댓글들도 가져와 봤습니다. 이분은 예전에 모의고사 만점 받으신 적도 있대요.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던 분 같아요. 그런데 공부에서 애매한 걸 대충 넘기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학자의 오류랑 충돌되는 것 같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학자의 오류에선 너무 깊게 공부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대충 공부하라는 거냐, 깊게 공부하라는 거냐,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목적에 맞게 공부하라는 게 이해가 안 돼도 넘어가라거나 대충 겉핥기로 공부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시험에 도움이 되는 거면 해야죠. 목적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매 순간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목적을 인지하라는 말입니다. 이 댓글 분이 좋은 예시를 들어줬어요. 어느 날 갑자기 1 더하기 1이 왜 2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수능 수학을 한 번이라도 보러 봤다면 알 수 있죠. 1 더하기 1이 왜 2인지는 수능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요. 그리고 또 미분을 공부하는데 원리가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그게 대학 교재를 펼쳐봐야 나오는 내용이라면 수능 수험생이 그걸 해야 될까요? 물론 이런 판단이 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다 외워야 하는 걸까? 이건 너무 어려운데 꼭 이해해야 하는 걸까? 의문이 공부 중에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때 판단이 어려운 이유는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판단 기준은 대부분의 경우에 기출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계 행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교과서에는 각 행성의 크기, 기압, 온도 같은 수치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듭니다. 이 숫자를 다 외워야 하는 걸까? 어떨까요? 이걸 이해하고 노력하고 기억하는 건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 비효율적인 걸까요? 당연히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문제를 안 봤으니까요. 문제를 봐야 지식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죠. 기출문제를 봤는데 행성의 온도를 숫자 조금씩 바꿔서 틀리게 내는 선지가 종종 나와요. 이러면 행성의 온도를 다 정리해서 외워야겠죠. 혹은 기출문제를 다 보니까 행성의 크기는 지구랑 비교하는 선지만 나오네요. 뭐 지구의 2배, 지구의 10배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그럼 절대적인 숫자보다는 지구랑 비교한 수치를 정리해서 기억하면 좋겠죠. 아니면 기출문제를 분석해 봤는데 지금까지 그런 숫자 관련 특징은 단 한 번도 안 나왔을 수도 있죠. 태양계에 무슨 행성이 있는지만 알면 다 풀 수 있도록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수치들을 공부하는 건 후순위로 미뤄야 합니다. 이런 걸 모두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건 목적 감각이 낮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비슷한 질문으로는 백지 복습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백지 복습은 어떤 아웃풋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어떤 출력이 필요한지 고려하지도 않고 모두 다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목적 감각이 낮은 거고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백지 복습은 머리를 자극하고 지식을 꺼내도록 해주니까 좋은 방식이 아니냐고요. 지식을 능동적으로 꺼내보는 건 물론 좋은 공부법입니다. 저도 능동 감각이라는 용어로 이걸 매우 강조하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시험은 개념서 지식을 백지에 쓰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시험에 전혀 나오지 않은 지식도 있고요. 그냥 읽어서 이해만 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있어요. 그런 모든 지식을 백지에 쓸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겠다고 목적을 설정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가 되겠죠. 심지어는 문제에서 낚시를 거는 특이한 패턴이 있거나 개념을 그냥 외우는 정도로는 풀지 못하게 복잡한 유형이 나온다면 백지 복습을 하고도 문제는 못 푸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차라리 백지 복습을 할 노력으로 시험 유형을 분석하는 게 훨씬 나은 판단이었겠죠. 이런 점을 두루두루 고려했을 때 백지 복습은 일반적으로 비효율적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쓰는 공부를 절대로 하지 말라던가 학자 같은 공부를 절대로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시험에서 어떤 증명을 직접 쓰라고 요구했다면 그건 써서 공부해야겠죠. 그리고 공부를 깊게 하고 싶을 때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범위를 확장해 가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방식도 좋습니다. 저도 요즘에는 수험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하고 있고요. 다만 나의 지금 목적이 뭔지는 늘 의식해야 합니다. 목적에 따라서 전략의 방향성이 정해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목적 감각에 대해서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재 내용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교재에도 다양한 예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교재는 댓글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 놓았습니다. 오늘 강의한 파트를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법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